감사합니다. 벌써 봄에 3월달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그저 여름 지나서 가을 지나가고 겨울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제 시작을 해놓으면 끝은 나더라고요. 그죠? 시작만 해놓으면 마무리를 질 수 있는 끝은 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작하기도 힘들고 또 시작을 했더라도 중간에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봄에 시작할 때는 언제 그죠?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끝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뭐든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는, 도전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놓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만 해놓으면, 무리만 안 하면, 욕심만 안 하면 무사히, 끝내고, 또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발효강차인데요. 그래서,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 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힘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먹었던 마음이라든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이제 곧 이제 기본 원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건강차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잘 만들어진 효소, 종초죠. 효소, 종초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것만 제대로 이제 갖춰지게 되면 뭐랄까 발효를 갖다가 촉진시키면서 배양하는 원리들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매실은 누구나가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매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실 효소를 갖다가 종초 개념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유리병은 보통은 이제 8리터나 아니면 이제 5리터 이상 되는 유리병을 갖다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종초는 이제 매실로 본다고 하게 되면 2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인 매실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원자재, 재료를 갖다가 민들레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민들레 말려서 분쇄를 한 것이 약 50g에서 100g 사이 정도를 갖다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50g을 준비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효소는 200cc인데 여기에 이제 물을 이용을 해요. 발효를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한 작업에서 또한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이제 식초가 되거나 아니면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금 적은 것은 괜찮아요. 물이 조금 적게 되면 조금 이제 진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농도가 아주 진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농도가 진해졌을 때는 이제 희석해가지고 내중에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하고는 큰 걱정이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이제 부패가 되는 확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은 한 20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 2000cc에서 3000cc. 그러니까 50g 정도 하게 되면 2000cc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100g 정도 하게 되면 3000c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민들레는 교수님 그럼 뿌리까지 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거에 이게 말려서 분쇄를 해가지고 뿌리만 들어가도 되고 전토를 다 이용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구할 수 있는 위쪽 부분만 구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원리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발효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농도가 조금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부패할 수도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고 발효를 갖다 조금 축진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갖다가 한 100g 정도에서 200g 정도가 이제 들어가졌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그 용기 안에 5리터라든가 8리터 용기 안에다가 요걸 다 집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돼요.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발효는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자연 발효를 갖다가 원하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식감이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온도를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맛이라고 하는 식감 이게 저것을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도자기를 구웠을 때 장작가마에 굽느냐 가스가마에 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원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정하게 되면 아주 깊은 맛이라든가 아니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맛들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위적인 부분을 온도를 맞추게 되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어떤 통계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누구나가 쉽게는 만들지만은 아주 뛰어난 어떤 제품을 뛰어난 어떤 명품이라든가 맛을 아주 뛰어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서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봄에 발효하거나 여름에 발효하거나 가을에 발효하거나 겨울에 발효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빠른 것은 그렇게 여름에 할 때 발효 같은 경우에는 빠를 때는 한 3일이면 발효가 다 끝나요. 그런데 이게 겨울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발효가 2달 정도까지 연장이 돼버려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장마 때하고 또 다르시죠, 그죠? 장마 때가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요때에 이제 설탕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장마 때 하게 되면 이게 습기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부패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때에 이제 설탕을 갖다가 조금 넣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00g에서 200g을 다 열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열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체득을 한 사람이나 체득을 몸에 익혀서 체득을 한 사람이나 있고 지식적인 어떤 레시피로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레시피로 이해하는 사람 이것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이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려운 시기와 상황 변화가 있을 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기술자가 아니죠.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레시피 말아서 그냥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짜 어디서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많이 이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시간이라든가 환경이라 이런 부분에서 위험이 오게 되는데 그 위험을 갖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됨으로써 어디서나 이제 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터득하게 되고 그 터득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나가 내는 맛이 아니라 나만의 낼 수 있는 맛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죠. 결국은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서 똑같은 오미자 효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접해보기 전까지는 이 오미자 이 사람이 한거나 저 사람이 한거나 저 사람이 한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맛을 봤을 때는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이 되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함으로써 남보다도 이제 뛰어난 기술적인 부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또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뒤따를 무조건 하고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익히지 않으면 또 하나는 이제 보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음악 장구 친다고 무조건 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안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전문가한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효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중요한 것은 책으로도 익힐 수도 있고 강의를 들어서 익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똑같은 거지만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그걸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서 컨트롤을 갖다가 받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까지가 굉장히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이 필요한데 이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기본 원리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보게 되면 이제 원자재가 가지고 있는 채취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재료의 선택, 이 재료가 효소용으로 쓸 수 있는 채취 시기가 있는가 하면 술용으로 쓸 수 있는 채취 시기가 있는 거고 차용으로 쓸 수 있는 채취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쑥을 갖다가 쑥 좋은 거는 잘 아시잖아요. 쑥 좋은 건 아는데 효소용으로 써야 할 쑥은 언제가 시기가 맞느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효과적인 부분과 또 하나 이왕이면 수분이 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그러면서도 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효소용에 맞는 향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채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쑥이 처음에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그걸 처음에 쑥 나온 것 아주 조그만 것은 거의 이제 쑥차를 만들 때도 있어요. 쑥차.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되면 쑥버무리를 쓰게 되고 그 쑥버무리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쑥이 어느 정도 이제 커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게 되면 단호전우가 이제 되는 상이 만들어져요. 그때의 쑥은 이제 여기에 이제 땅이라고 하게 되면 쑥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커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한 뼘 정도가 되는 데를 손으로 부러뜨려 줘야 돼요. 더 밑에 하게 되면 이게 안 꺾여. 딱딱해. 이미 밑에는 새져져 있어요. 쑥이 새 있고 점점 이제 딱딱해지면서 그 윗부분에는 손으로 이렇게 끊으면 끊어질 수 있는 사.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끊어줘야 되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나수로 잘라가지고 그 밑둥까지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나올 수 있는 수분 함량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쑥이 분들어질 때 질 수 있는 그만큼만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각해가지고 아주 윗부분만 이렇게 쏙 잘라요.
그런데 그 쑥이 이렇게 크는 쑥은 약쑥, 우리가 정말은 약쑥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우리가 나올 때 뜯어먹는 쑥은 그렇게 안 크잖아요. 다 커요. 그것도 다 커. 나는 그 약쑥만 이렇게 크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나올 때 이래는 쑥이 다 커. 예, 꽃까지 다 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하게 되면, 약쑥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쑥이라고 하기도 해요. 쑥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요, 이제, 효소용으로 향이 가장 좋고 하게 되면, 하얀 털이 많이 있고 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이제 푸른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잡냄새가 굉장히 많아요. 향이 굉장히 강해. 그게 아니라, 굵으면서 흰털이 굉장히 많은 거.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요만큼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버무려 봐요. 얘기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대가 들어가야 돼. 대가 들어가되 부드러운 만큼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에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삼투압적 발효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투압은 뽑아낸다. 그죠? 재료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뽑아내게 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뽑아내는 이 자체가. 그래서 발효, 그러니까 효소는 삼투압적 발효. 삼투압이 주고 발효는 미미한 발효예요. 미미한. 그럼 발효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끓다. 어원은 끓다. 그럼 술 발효하게 되면 막 소리가 나야 되거든. 물물물 하면서 그 소리 나잖아요. 그죠? 효소는 이렇게 되면 안 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쪼개진다. 발효라고 하는 경우는 재료가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탁하게 되는 것이고 발열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열이 많이 나니까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발효가 너무 추가되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나준다. 그러면 효소는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삼투압적인 부분이 강해야 된다. 그럼 재료 속에 있던 것이 삼투압되게 되면 분해들게 뽑아내는 거예요. 재료 속에 있는 영양소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게 되게 되면 맑게 나오면서 알코올이 안 생겨나요. 그런데 그 쑥을 갖다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 얘기도 말이에요. 쑥버물도 있고, 쑥을 이거 생긴 데서 먹는 것도 있고, 쑥을 말려서 갈아가지고서 분말을 내서 미숫가루처럼 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게 덜 효과적이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게 되면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가 가장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흡수력이라고 하는 잘 만들었을 때의 흡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효소, 그 다음에 술이에요. 술이나 효소인데 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거의 보게 되면 효소보다도 가장 그러니까 가공을 했을 때 가장 빨리 흡수되는 것이 술이었었어요. 그래서 술을 약술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그의 단점은 오히려 또 몸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들도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쑥이요? 쑥이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거에서. 네.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흡수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70% 이상을 흡수력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쑥을 이렇게 끊어서 그걸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야 되죠. 씻게 되면 수분을 날려야 되는 거죠. 씻게 되면 수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쑥 씻어서 오늘 당장 효소를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씻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죠, 그죠? 씻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삐들삐들해져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말려야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 물기가 나가게. 그렇죠. 물기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또한 수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물하고 안에 내용의 그 접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한 이슬하고 이런 수돗물하고 달라요. 이슬은 있어도 돼요. 이슬 맞은 거는 되는데 빗물이라든가 이런 수돗물로는 또 안 돼. 우리 자동차 갈 때 물집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디 거 물을 써야 돼. 그 원리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느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뭐요? 안 씻는 게 나은 거예요? 씻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씻지 않고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대신 채취를 갖다가 공기 좋은 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단 그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발효가 일어날 때의 원리들을 인식한다 그러게 되면 굳이 씻을 필요성, 그 원리를 인식을 한다면 왜? 발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믿지도 못하고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그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힐링, 치유의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원리를 형성하는가를 알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면 저는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쑥을 채취하는데 그 채취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채취하는 거에서 효소용은 단오 전후로 5월 5일 단오 전후로 해야 그런데 돼요. 그 약쑥을 채취하는데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 채취하는 게 최고 좋다고 그걸 나는 그 말이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만드는 사람이 이걸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과 이제 이것은 뭐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는 거에서 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이미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보게 되면 유기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농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기농보다 더 좋아하는 재료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뭐예요? 자연농법, 그 순환농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는 할 필요성이 없는 거. 그걸 구하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만드는 데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죠? 안 좋은 마음으로 감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느낌이. 예, 그걸 갖다가 제가 만물상에서 이미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물상에서 패널들을 갖다가 뭐 안문숙이, 김한석이, 뭐 김민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오늘의 스트레스를 갖다 체크를 했어요.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한의사한테 체크를 했어.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만한 안에 겉절이를 만들게 했어요. 겉절이. 그러니까 똑같은 양에 똑같은 환경에 해가지고 겉절이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패널들을 얘기하던 방청객들한테 A, B, C, D 4명이 가는 거에 어떤 것이 맛이 좋는 건데 스티커를 붙이기 했어요. 누가 제일 1등 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 아무래도 안 받은 사람인데. 꼴찌가 김민희였어.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네. 그거 같다. 안문숙이가 1등 했어. 네, 낙천적이니까. 네. 네, 성격이.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까지는 뭐랄까 사람들이
크게 인식 안 하다가 이제 점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시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전에는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거에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밥 한 끼 그냥 때우는 거. 그거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건강한 밥상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이미 이거 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시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인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먹거리에 의해서 발전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왜?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에너지가 나오면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창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온다고 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부분. 재배할 때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키운 애들 먹어야지만 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것은 체질을 우리 본다면 체질이에요. 체질. 몸이에요. 몸. 근데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그러니까 몸을 정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면 최고죠. 그죠? 이걸 가기 위해서 인류가 발전해 온 거고 이렇게 가기 위함에서 모든 것들이 형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종교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죠? 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는 원리로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맞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발전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은 결국은 육체하고 정신이 하나 되는 식의 개념이에요. 결국 이것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엑스레이 그거 안 보이는 거 안 믿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누구나가 엑스레이지 다 먼저 저 손바닥까지 엑스레이 먼저 그거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엑스레이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사고의 개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진법에서 넘어왔죠. 지금 이진법에 의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원리들이 현재 그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여요? 로봇도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차도 자율주행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제 하는 인공지능 이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꼭 사람이 운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 알아서 이제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돼요. 이미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보통 70%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 관행이니 경험한 거니 그죠? 그러면 믿느니 안 믿느니 하는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이때까지 이쪽에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장 근본적으로 인식시켜주고 그걸 갖다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고 정신을 성장시키고 그 정신을 갖다가 몸하고 육체하고 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갖다가 익혀주는 거거든. 알게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는 종교가 아닌 일반 사람들까지 이제 알게 되는 사람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요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넘어왔어요,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맛에 대한 것.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못 해주고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방장이 잘 만들었는데 손님이 이걸 몰라.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스토리화해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먹으니까 맛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원리다. 이것을 갖다가 식당에서든 아니면 주방장이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걸 뭣도 모르고 이제 먹는 거 그냥 먹으라 해가지고 매주 먹으라고 생각하고 이거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놓고 글씨도 약간 해가지고 먹는 법 아니면 나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 부분.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맛을 대하고 먹는 거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거든요. 이 원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이 열심히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어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태보가 또 돼요. 그래서 스토리 그러고 뭐 전부 다 이제 맞기에 가고 맞게 가는데 와 맛있다 이거 아니 이거 가지고 아니라 여기에 씹히는 거에 있어서 씹으면서 촉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향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역사적인 부분에서 대입시키게 되고 추억을 대입시켜가지고 이것을 갖다 풀이를 하는 원리들로 형성하는 원리들 이 부분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다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광고가 되고 이 부분에서 알리게 되고 이 부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먹는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어필함으로써 쉽게 맛있게 인식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인테리어를 주로 해온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인테리어 아주 좋아해가지고 맛집으로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엽차 본 제품보다는 주 제품보다는 엽차가 맛이 좋아가지고 엽차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수는 이제 원재료의 식감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맛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걸 먹는 방법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게 해주는 원리. 이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보면 피자가 그렇게 해왔었어요. 유럽에 있는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무릎 꿇고 이제 서비스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에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원리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완전 바라고 있는 상황까지 형성될 수 있는 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그 고기를 소고기 먹으면 최고의 덕분 마블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유럽에는 마블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만 먹이느냐, 풀하고 그 곡식하고 같이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등급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더만. 등급이 이제 마블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근본적인 맛으로 이제 고기의 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식감이라든가 그게 일어나는 우리만으로 해왔던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사항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의 손은 어떻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살아오고 어떻게 해서 형성한 것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인식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뭐든지 이제 필요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이 먹는 방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해서 표현해서 알게 해주는 부분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맛집이라든가 하면 최고의 상품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리들을 갖다 인식함으로써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고, 왜 이런 맛이 나게 되고, 왜 이런 식으로 형성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알려줘서 그것까지 함으로써 즐거워지게 되고, 감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부분.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 있어요. 재미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느끼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가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학원이 이렇게 1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만 알자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알게끔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방법이라는 사항들을 갖다가 해줘야 돼. 그죠? 이곳이 왜 좋고, 왜 이런 발효 건강차가 태학원에 하는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체질 분리하기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난타 국악기도 중요한데,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좋아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줘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 태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갖다가 알 필요성이 알게 해주는 뭔가가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보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맛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초밥을 먹는 방법, 그러면서 그걸 알리는 방법,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초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초밥에 맞는 궁합적인 부분, 우리 체질 분리학 교수님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그걸 갖다 얼마만큼 잘 대입을 시켜서 항상의 밥상으로 갖다가 건강한 밥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점심에 나오는 거하고 저녁 때 나오는 거하고 항상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콜라보식의 개념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한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질 좋고 한 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잘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 어우러지게끔 해서 그걸 갖다가 잘 담아내가지고 인식시키게끔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디가 하는데, 고기류 가가지고는 고기에 맞는 양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궁합에 맞는 소스라든가 뿐만 아니라 그거에 샐러드가 나오고 된장국이 나오는데, 돼지고기에 된장국에 두부가 나왔는데 그 두부는 제가 보기에는 흑두부를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왜 가면 돼지고기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짠맛에 맞는 원리들을 갖다가 형성해서 거기에 플러스 상생되는 원리를 갖다가 좁힌다고 하게 되면 맞춤 형식에 나와지는, 그걸 갖다가 먹는 방법이라든가 몸에서 나타나는 인식, 그 다음 그게 간략한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가 역사적인 부분을 갖다가 담아낸다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원리들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튀김하고 파스타를 먹는, 나는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파스타가 엄청 느끼하더만 뭐. 그 새로운 그게 저는 이제 그 느끼한 걸 많이 못 먹어요. 깔끔하고 그냥 아주 산속에서 가는 그런 맛들. 네, 그런 맛인데 이게 가니까 너무 느끼하고 도시의 맛이야, 이게. 너무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맞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성. 근데 이때까지 거의 보면 돈 들여서 거의 만나, 돈 들여서가 아니라 원자재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 부각시키고 그걸 갖다 제대로 인식시키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가 이게 풀어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알게 해줌으로써 그 알게 해주는 방법이 재미있어야 되고, 그 재미있는 것 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뿌듯함, 어떤 국가적인 뿌듯함, 어떤 자부심,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일깨워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문화의
형성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얻게 돼서 참 좋은 요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